대장장이 서날쇠는 아내와 쌍둥이 두 아들을 앞세워 남문 위쪽 성벽의 배수구로 향했다. 성 밖으로 나가는 처자식을 배수구까지 데려다줄 참이었다. 서날쇠는 삼거리에서 남문 쪽으로 뻗은 큰 길을 버리고 골바람이 눈을 쓸어내리는 산길을 따라갔다. 남문부터 동쪽으로 뻗은 성벽은 긴 옹성을 밖으로 내밀며 계곡을 건너 가파른 능선을 기어올랐다. 배수구는 그 능선을 따라가는 성벽 밑이었다. 아내는 작은 옷보따리를 머리에 이었고 쌍둥이 두 아들은 곡식자루를 짊어지고 있었다. 쌍둥이 아들은 15살이었다. 작은 손도끼를 한 자루씩 허리에 찬 채 멀리 가는 채비를 갖춘 꼴을 보고 서날쇠는 이 녀석들도 대가리가 컸구나 싶었다. 새벽에 임금이 마을에 들어왔어. 조정 신하들도 따라왔다는군. 여기는 위태로워. 당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야 해. 서둘러. 머뭇거리다가는 나갈 구멍이 막힐 거야. 난 여기서 대장간을 지켜야 하니까. 서날쇠가 식구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는 울지 않았고 군소리도 없었다. 아내의 친정은 조안이었다. 강이 얼었다면 걸어서 이틀길이었다. 아내는 합수머리 강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딸이었다. 늙은 어부는 부지런해서 물고기를 팔고 장꾼들을 건네주고 염소를 먹여서 다섯나지기 논을 장만했다. 논은 강에 가까워서 물대기가 쉬웠고 강이 밖으로 굽이쳐서 여름에도 큰 물이 비켜갔다. 서날쇠가 대장간에서 만든 농장기를 달구지에 싣고 인근 5일장을 돌던 시절에 아내는 조안 장터에서 아비가 잡은 물고기를 팔던 처녀였다. 어가가 성 안에 들어오던 날 성안 마을은 적막했다. 아무도 살인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개를 불려들여서 묶고 닭을 닭장으로 몰아넣었다. 쌓인 눈을 헤집는 바람소리가 퍼스럭거렸다. 새벽에 백성들은 헛간 담장 너머로 머리를 내밀고 삼거리를 지나 행궁 쪽으로 눈 덮인 오르막길을 미끄러지며 올라가는 어가 행렬을 숨죽여 바라보았다. 임금이 성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곧 청병이 들이닥쳐 성을 에워싸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갇혀서 마르고 시드는 날들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갇혀서 마르는 날들 끝에 청병이 성벽을 넘어와서 세상을 다 없애버릴는지 아니면 그 전에 성 안이 먼저 말라서 쓰러질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았다. 누구나 알았지만 누구도 입을 벌려서 그 알고 모름을 말하지 않았다. 농토가 없어 남의 땅을 갈아먹는 자들과 생업의 구실이 뚜렷하지 않은 자들, 성 안에 뿌리를 깊게 박지 않은 자들 가운데 눈썰미가 빠르고 몸이 가벼운 자들이 먼저 짐을 꾸렸다. 남은 자들은 떠나는 자들의 행선지를 묻지 않았고 떠나는 자들은 남은 자들의 앞날을 입에 담지 않았다. 강을 건너온 청병들은 삼전나루의 본진을 차리고 서문과 북문 쪽을 압박했으나 남문 쪽으로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수호청 군사들이 남문을 지키면서 성 밖으로 나가려는 백성들을 붙잡아 곡식과 가축을 빼앗았다. 배수구는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다. 이고 진 백성들이 성벽에 쌓인 눈을 걷어내며 구멍을 찾고 있었다. 옹성이 급하게 돌출해서 그 아래 배수구는 성첩에 올라간 군사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배수구 구멍의 크기는 큰 개가 한 마리 지나갈 정도였다. 눈을 걷어내자 배수구 구멍이 드러났다. 구멍 바닥은 얼어 있었다. 선활세의 아들이 손도끼로 얼음을 깨뜨렸다. 보따리를 진 백성들은 기어서 배수구를 빠져나갔다. 백성들의 짐은 크지 않았고 작은 짐이 여러 덩어리였다. 등에 맨 보따리는 아래쪽으로 무게가 처져서 둥글게 늘어져 있었다. 선알쇠는
보따리가 늘어진 모양만 보고도 곡식임을 알 수 있었다. 쌍둥이 두 아들이 짊어진 자루도 아래쪽이 둥글게 늘어졌다. 동장대 쪽 성벽이 아침 햇살에 깨어났다. 눈 덮인 성벽은 능선을 따라 굽이치며 아직 어둠이 남은 청량산 쪽으로 뻗어나갔다. 성첩에 뚫린 총안마다 새파란 하늘이 한 개씩 박혀 있었다. 해가 떠오르자 소나무 밑동이 붉게 드러났다. 민촌에서 아침을 짓는 연기가 올랐다. 행궁 쪽에서도 입성의 첫 밥을 익히는 연기가 올랐다. 민촌의 연기와 행궁의 연기가 섞였다. 연기는 낮게 깔리며 고를 따라 서장대 쪽으로 흘러갔다. 부지런히 걸어라. 낮에는 강이 녹는다. 그 전에 물가에 도착해야 한다. 송파로 가지 말고 와부 쪽으로 건너라. 두 아들이 먼저 배수구를 빠져나가서 어미를 받아내렸다. 구멍을 빠져나간 백성들은 지게 위에 짐보따리를 싣고 이배제 고개 쪽으로 향했다. 이배제 고개를 넘고 다시 갈마치 고개를 넘으면 판교에서 삼남으로 가는 길에 닿는다. 청병이 북쪽에서 봤으므로 백성들은 남쪽으로 갔고 선활수의 식구들은 강의 상류 쪽으로 갔다. 개울을 건너서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식구들의 발자국을 선할새는 배수구 구멍 밖으로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가까운 고을 수령들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남문 쪽으로 다가왔다. 임금이 입성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임금의 유지가 닿기도 전에 여주, 이천, 양평, 파주의 수령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서둘러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목사, 부사, 현감들이었다. 수령들은 목민관이지만 군무를 겸하고 있었다. 남문으로 들어오는 길은 평탄하고 멀었다. 수령들은 눈길 위로 긴 행군대열을 이루며 다가왔다.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고 청병의 본지는 삼전도에 있는데 수령과 군사는 성 안으로 들어왔다. 군사는 많지 않았다. 수령들은 휘하의 군병들을 모두 끌어모으지 못하고 관아 가까이 있던 아병 200~300 정도를 초간을 부려서 인솔해 오고 있었다. 수령의 식솔들과 늙은 아전 노복들이 뒤를 따랐다. 군병으로 쓸만한 자들은 아니었다. 수령과 비장은 말을 타고 있었는데 따르는 무리 중에는 전립도 쓰지 않은 맨머리에 토끼털 귀마개를 끼고 창을 지팡이 삼아 절룩거리는 자들도 있었다. 남문 아래 언덕에서 소가 비틀거리자 군병들은 화살을 실은 달구지를 뒤에서 밀었다. 화포와 병장기를 실은 달구지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수문장이 발빠른 전령을 수호사에게 보내 수령과 군사들의 입성을 알렸다. 선알쇠는 행군대열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아래쪽을 살폈다. 저것들이 겉보리 한 섬 지니지 않았구나. 선알쇠는 마을로 내려왔다. 성 안과 밖이 막혀서 농장기를 팔 수는 없을 것이었다. 봄이 와서 다시 농사일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대장간으로 몰려와 쟁기며 썰애를 사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낮 홈이 도낀 날을 독에 쟁여서 대장간 뒤뜰에 묻었다. 쌀도 작은 항아리에 나누어 땅에 묻었다. 대장간에서 부리던 풀무장이 숫장이들은 아침에 성을 빠져나갔다. 선할쇠는 떠나는 자들을 붙잡지 않았다. 밀린 노임을 은전으로 지급했고 쌀 5말과 육포 2근씩을 노자로 주어 보냈다. 선할쇠는 눈썰미가 매서운 대장장이었다. 쇠를 녹이고 두드려서 농장기와 병장기를 만들었고 목수들의 연장까지 만들었다. 왼손잡이 목수들이나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간 석수들을 위해 그 일그러진 손에 맞는 대패며 끌, 징, 송곳, 톱을 만들었다. 깎고 쪼고 뚫고 파고 훑고 후비고 깨고 베고 거두고 찢고 빻고 밀고 당기는 모든 연장들이 선할쇠의 대장간에서 나왔다.
선할쇠는 연장을 구하러 온 사람의 몸매와 근력, 팔다리의 길이와 허리의 곧고 굽음을 잘 살펴서 남자와 여자, 아이와 노인, 키 작은 자와 키 큰 자의 연장을 달리 만들어 주었다. 돌이 많은 땅의 호미와 모래밭의 호미도 달리 만들었다. 선할쇠는 자신이 만든 연장에 이름의 가운데 글자인 날생자를 새겨 넣었다. 사람들은 선할쇠의 연장을 생쇠라고 불렀다. 생쇠는 인근 고을의 관아와 민촌과 절간에 퍼져나갔다. 선할쇠는 양평에까지 소달구지를 보내 참나무를 실어와서 뗄나무로 쓰거나 숯을 구워냈다. 그의 불은 고요하면서 맹렬했고 맑아서 연기가 나지 않았다. 선할쇠는 성 안팎으로 멀리 다니면서 흙을 집어서 입속에 넣어 물고 혓바닥으로 녹여서 맛을 보았다. 흙의 맛은 동네마다 다르고 산비탈마다 달랐다. 매운맛이 있고 짠맛이 있고 단맛도 있었다. 선할쇠는 맵고 떫은 맛을 내는 흙을 실어왔다. 거기에 색깔이 검다면 더욱 좋았다. 쑥이나 볏짚을 태운 재를 흙과 섞고 말똥을 덮어서 며칠 재운 다음 물을 부어 채로 걸러내고 그 물을 끓여서 졸이면 하얀 털과 같은 앙금이 잡혔다. 거기에 아교를 넣어 끓이면서 거품을 걷어내면 맑은 결정체가 생겼다. 그 결정체는 불에 닿으면 고열과 불꽃을 일으키며 폭발했다. 선할쇠는 그렇게 만든 화약을 대장간에서 착화조로 쓰기도 하고 관아에 납품하기도 했다. 쇠를 녹여서 총포를 만들어 볼 생각이 있었으나 좋은 본보기를 구할 수 없었다. 선할쇠는 대장간뿐만 아니라 밭도 10마직이 있었다. 성 밖에서 들어온 처가 동네 사람에게 소작을 주었다. 소화가 잘 된 곱고 굵은 똥을 물에 풀어서 1년쯤 그늘에서 고요히 삭히면 그 위에 거품이 잡히고 거품을 걷어내면 맑은 똥물이 익어 있었다. 선할쇠는 익은 똥물을 밭에 뿌려서 배추잎을 갉아먹는 벌레를 잡았고 땅 힘을 돋우었다. 선할쇠의 대장간 뒤뜰 오리나무 그늘에는 열말들이 똥독 5개가 묻혀 있었고 그 독 안에서는 사철 맑은 똥물이 익어갔다. 모루 위에 달군 쇠를 올려놓고 망치로 때릴 때 신출내기 숫장이나 풀묶고는 불똥을 뒤집어 쓰고 화상을 입기가 십상이었다. 쥐를 잡아서 대가리와 꼬리,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발라내고 껍질을 벗겨서 끓는 물에 구우면 하얀 기름이 엉겼다. 선할쇠는 그 쥐기름을 걷어내어 불에 댄 자리에 발라주었다. 댄 자리가 골무면 고름자리에 거머리를 붙여서 썩은 피를 빨아낸 뒤 팔을 으깨서 붙여주었다. 뒤뜰에 독을 파묻고서 선할쇠는 아궁이에 군부를 떼고 누웠다. 뜨거운 구들에 온몸을 지져가며 모자란 새벽잠을 마저 잤다. 처자식이 떠난 집안은 가벼워서 홀가분했고 한갓졌다. 선할쇠는 달게 잠들었다. 그날 저녁 삼전도 본진을 출발한 청해 기보 1만 5천이 청량산 외곽을 우회해서 성벽을 끼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청병은 남문을 막았고 남문에서 가까운 동문을 막았으며 성벽을 멀리서 포위했다. 청병은 남문 앞 개활지에 군막을 치고 소나무를 잘라서 군막 둘레에 목책을 세웠다. 청병은 눈 위에 헝클어진 마른 풀을 걷어서 말먹이로 쟁여놓았고 얼어붙은 개울을 깨트려서 물줄기를 찾았다. 청병은 남문과 동문 앞에서 오래 머물 채비를 갖추었다. 청병의 말 울음소리가 성안 마을까지 들렸고 마을의 개들이 말 울음 쪽을 향해 짖어댔다.